오늘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경험한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화 미분 적분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인가의 배경 지식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적 모델링이 무엇인가를 보기에 앞서서 이 그림 하나를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토끼가 당근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태양이 빛나고 있고요. 갈매기, 새들이 움직이고 있고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봤을 때 우리는 수학적 모델링 입장에서, 즉 수학적 모델 입장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흔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보이고요. 즉 육체역학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이퀘이션이죠. 그 다음에 화학작용에 있어서의 화학 방정식들이 보이네요. 형태가 좀 새롭지만 희한한 형태가 있어요. 매트리스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거야 삼각형이야 역삼각형이야 뭐지? 미분연산이에요. 언제 배우냐면요. 우리 심리적 시간에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적 2 시간까지 확장을 해서 배워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갈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뭐 공학 쪽으로 진로를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학계통을 한다든지 즉 자연계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더욱이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심리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정이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세계 현상을 우리가 수학적 모델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를 구하고 그 결론을 실세계 현상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실세계 현상에서의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상황을 서술하고 변인을 식별하는 게 실세계 현상에서의 스텝이에요. 변인을 식별한다. 즉 내가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변인을 식별한 다음에 그것을 변환을 해야겠죠. 실세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수학적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환을 하는 거예요. 형식화, 즉 수학화를 이루게 된다면 변인을 식별하고 수학적 모델은 관계식을 도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관계식을 도출해서 그 관계를 추측해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수학적 모델 단계라면 거기서 끝마치면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실세계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에 있어서의 해를 구해야겠죠. 즉 수학적 결과를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된다. 솔루션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하고 있는 거 뭐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그 과정을 이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을 구하고 나서 오케이 잘했어 나는 잘했구나 100점 하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실세계 현상의 결론을 예측을 함으로써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타동화를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더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는 좀 더 심화 관계인 심리적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냐면 과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연구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조별학습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고서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부터 여러분 20명이 놀러 갔어요. 공원에 놀러 갔는데 어른과 어른의 비가 3대 1이래요. 즉 15명의 학생과 5명의 어른이 좀 비율이 이상한데 놀러 갔네요. 그랬을 때 입장료를 계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요. 물론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띡띡띡 눌러가지고 입장은 하겠지만 이미 그 띡띡띡 알아서 하는 그 컴퓨터 과정을 누가 만드는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수학적 모델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왜 토끼와 닭의 다리를 계속 구하는지 몰랐지만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학적 모델링의 한 예시가 어느 TV 프로에 나와서 가지고 왔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이가 없었나요? 사실 수학적 모델링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연구에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과제 연구를 생각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있어 보이는 주제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있어 보이는 주제를 잡고 나서 정말 혼자서 이렇게 뿌듯해요. 역시 나는 있는 주제를 했구나 하면서 너무 만족해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과제 연구, 즉 R&E 같은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있어 보이는 주제로서 여러분이 도출한 결과가 과연 연구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을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수학적 모델링에 있어서는 뭔가 있어 보이는 주제를 여러분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목적을 잡았으면 연구 방법을 설정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여러분만의 연구의 함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심리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다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미분과 적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깊게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에 있어서 있어 보인다라기보다는 정말 궁금한 주제를 여러분이 선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연구의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수학적 모델링, 이순신 장군의 숨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집약적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세계 현상이 이순신 장군의 숨을 우리가 얼마나 들어올까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이를 가지고 왔느냐? 공기 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공기 분자가 우리가 숨을 내쉴 때와 들이쉴 때 어떻게 가지고 오고 그거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를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 무엇이다? 결과를 도출한다. 그래서 매우 큰 숫자가 나옴으로써 물론 가정은 들어가요.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든지 그 숨결을 사라지지 않았다라든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든지 라는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도출한다라면 무엇이다? 뭘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죠. 인문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한 경우인데 이 부분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수학적 모델을 여러분이 페이퍼를 써가지고 어느 저널에 실릴까요? 실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직접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1박 2일에서 박보검과 차태현과 태프콘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패러글라이딩에 도전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만든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대기해야 할 담당 카메라는 누구의 담당 카메라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궁금한 것을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를 만든 이유는 실제로 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남들보다 조금 무거운 어른이라 제일 늦게 이륙했지만 가장 먼저 착륙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즉 박보검과 차태현과 데프콘이 차례대로 이륙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프콘이 먼저 착륙을 해요. 그냥 현상을 본 거예요. 이 현상을 나는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수학적인 타당성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실 수 있을까요? 실세계 현상을 실제 문제로 일단 가지고 와야겠죠. 실세계 현상에 있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앞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남들보다 조금 무거운 어른이라 어떤 변인이 지금 내가 가장 궁금하다? 그렇죠. 출연자의 몸무게가 궁금한 거예요. 그 몸무게라는 변인에 따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를 고민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실세계 현상이 굉장히 많은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몸무게에 따른 착륙 시간이 궁금한 거겠죠.
따라서 제가 실제 문제를 만들기를 박보검은 60, 차태현은 75, 데프콘은 100kg 중이라는 몸무게로 생각을 한다라면 가장 먼저 지면에 착륙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실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변인에 있어서의 변인과의 관계식을 도출을 해야지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F는 ma라고 했을 때 변수 가지고 옵니다. 뭐가 있어? 중력이죠. 질량을 앞서 이야기를 한 거라면 중력, 몸무게, 무게니까 어차피 근데 중력과 속도는 같죠. 선생님들. 그리고 공기 저항력이 있을 거야. 즉 중력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테고요. 공기 저항에 있어서 반대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물론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한다라면 패러글라이딩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변인들은 많지만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뭐니까 몸무게에 따른 도착 시간이 궁금한 거니까요. 해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저항의 시간을 빼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dvdt는 g-m분의 cv 제곱이라는 식이 도출이 돼요.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미분 방정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방정식은 대수적 방정식인 거고 미분 연산자를 포함하면 미분 방정식, 적분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적분 방정식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미분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뭘로 풀어야겠어요? 그렇죠. 적분을 가지고 풀어야겠네요. 적분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적분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의 차이가 있냐면 실제 현상에 있어서의 솔루션과 우리가 만든 이 모델에 있어서의 솔루션, 어널리시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솔루션 두 사이에는 분명히 에러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실제 현상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현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에 있어서의 이 에러가 있는데 방정식 뭘로 푼다라고요?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적분을 이용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다. 우리 심리적 배우고 나면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거 뭐 변수 분리 방법이란지 완전 제곱 방정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버들이 존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분 방정식의 해는 대부분 구하기가 힘들어요. 존재성은 보장을 해요. 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해가 존재함의 의미를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그 모델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모델을 만들면 해가 존재하는 걸 증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증명된 걸로 해피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찾아야지 우리가 가깝게 실제 현상과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플한 미분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공대를 가서든지 아니면 뭐 의대를 가서든지 실제로 수학적 모델을 다루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퀘이션들을 다루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어프로시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근사해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dvdt라는 이 변화율을 어떤 개념으로 극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한의 개념은 뭐예요, 선생님들? 무한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뭘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적으로 푼다라고 해서 어널리시스 솔루션, 즉 모델에 있어서의 솔루션과 또 어프로시메이션 솔루션 사이에 에러도 존재를 하는 거겠죠. 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룬 문제는 어널리시스 솔루션이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그 형태도 구할 수 있어요. 적분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네요. 즉 얘가 데프콘이고 차태현이고 얘가 박보검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얘의 해의 존재는 보였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구할 수 없다라면 어프로시메이션 솔루션을 구해야 할 테고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실 부분이겠지만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 즉 노음값과 시간에 있어서의 노음값이에요. 이건 시간에 있어서 앞선 시간의 데이터를 받아서 뒤의 시간을 예견하는 거예요. 노음값을 가지고서 언노음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치에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사해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요거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것밖에 안 돼요.
알고리즘이 짧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물론 심리적 시간에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데프콘과 차태현과 박보검의 형태가 나왔고 실제적인 솔루션과 어프로시메이션 솔루션의 형태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우리 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적 결과를 가지고선 구했으니까 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먼저 도착할 것이다. 데프콘이 먼저 제일 착륙할 것이다. 자, 결과를 예측을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학적 모델을 보면 실세계 현상을 보고서는 실제 문제로 여러분이 변형을 한 거예요.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수학적 모델, 즉 변인들 사이에 관계를 추출하고 그 관계식에 있어서 수학적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수학적 모델링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풍선이네요. 풍선 불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불 때는 쑥쑥 커져요. 근데 어느 순간 잠깐만 커졌나? 계속 보면서 불게 되죠. 후 불고 좀 커졌나? 후 불고. 즉 가시적으로 처음에는 커지는 게 보이지만 점점 커지면서 무엇이 커지는 비율이 작아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이 그 변화율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풍선,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풍선 지름, 이렇게 공기를 주입할 때 풍선의 지름이 얼마일 때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될까라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출석 과제로 해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학적 모델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학적 모델 수업에서